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5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오늘은 6.25 남침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남침이 있었을 때 한국에는 미군이 없었습니다. 한미동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북한군은 탱크가 200대나 됐습니다. 한국은 한 대도 없었어요. 북한 뒤에는 모택동의 중국, 스탈린의 소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항복하는 게 그게 보통일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은 기습을 당하고도 결사항전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면서 파병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일 뒤에 일본에서 건너온 미군이 오산에서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버텨내고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해서 그 3년 뒤에 휴전선에서 총성은 멈추고 그 뒤에 또 다른 체제 경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제 경쟁에서는 이긴 셈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심을 하지 못하고 전운이 가끔 한반도를 뒤덮고 있을 때마다 미국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의 살 길을 찾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2주 동안 아마 목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태도와 한국의 태도는 왜 이렇게 다르냐? 이스라엘은 자주국방하는 나라고 한국은 주한미군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4대 국방을 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국 사람은 이 1인당 GDP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불행감이 높다. 147개국 중에서 행복한 나라 랭킹을 내면은 이스라엘은 8등, 한국은 58등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내 손으로 나를, 가족을, 이웃을, 국가를 지킨다는 사람과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국방은 미군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자신의 목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지리한 이권 투쟁을 하는 나라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이란이 어제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을 하게 된 동기는 미군이 B2 전폭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트로 폭격을 했습니다. 주 타겟은 포르도라는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14톤이나 되는 벙커버스트를 12개 정도 투하를 해가지고 지하 시설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를 했습니다. completely, totally obliterated. 완전하게, 완벽하게 제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뉴욕타임스나 CNN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것은 과장이라는 겁니다. 지하 핵시설을 공중폭격만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의 보도를 종합을 하면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란은 부서진 핵시설을 재건해가지고 다시 핵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시간을 좀 늦췄다. 어느 정도 늦췄느냐? 이스라엘 측에서는 한 2년 정도 늦췄다. 즉 핵폭탄을 갖게 되는 시간이 2년 정도 늦어졌다라고 보는가 하면은, 미국 측에서는 몇 달 정도 늦춰진 것밖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CNN은 국방정보국의 소설을 인용을 했습니다. 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부정보국과 중동을 관할하는 중보사령부의 소설을 인용을 해가지고 포로도 등의 지하 핵시설을 완전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포로도 지하 핵시설에서 농축된 우라늄 등을 이미 빼돌려서 다른 데 숨겨놓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미국 정보기관이,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기에 찬 발표를 부정하는 거죠. completely, totally obliterated, 완전하고 완벽하게 제거한 게 아니고 부분적인 타격을 준 데 그쳤다.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평가를 정보기관이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또는 트럼프 측근들은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보기관의 판단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정보기관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이쪽은 역시 팩트를 중요시 여기고, 트럼프나 정치인들은 인기를 중요시하게 여기니까 사실을 과장하고 은폐하고 뭐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2003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적 작전을 벌일 때 국민들에게 뭐라고 전쟁의 명분을 설명했느냐? 후세인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걸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CIA는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묵살되었던 것입니다. 이번도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란은 인구가 약 9천만 명입니다. 중동에서 이란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이집트와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면적이 1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한국이 약 22만, 한반도 전체를 포함해서. 그리고 남한이 약 10만이니까 남한의 16배입니다. 그리고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사막도 많습니다. 인구도 크고 면적도 넓고, 또 페르시아로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제국을 만든, 그리고 찬란한 문명을 만든, 어떻게 보면 중동의 중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지상군이 아니라 항공기로, 전투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이란의 방공 미사일망, 방공 레이더망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14일 동안 이란 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 단 한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이란의 딱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상전을 하지 않고 과연 이란의 핵시설을 다 파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는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란 국가 지도부는 이번에 혼이 났습니다. 혼비백산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죽이지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군사령관들을 잇따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핵 기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핵 개발 능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2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지금은 이스라엘인 것처럼 보이지만 2년 뒤에는 또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는 정말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1200명을 죽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란이 있었어요. 이란은 하마스로 하여금 분쟁을 일으켜서 그때 타결 직전까지 가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깨려고 했습니다. 그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코너로 몰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공책을 씁니다. 이번에는 하마스도 끝장내고 이란의 또 다른 꼭두각시인 헤즈볼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반격이 개시되고 그 반격이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에 헤즈볼라는 그 지휘부가 아주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헤즈볼라도 힘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당하는데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이란과 러시아의 뒷받침으로 반군을 거의 다 진압을 했는데 이란이 약해지니까 반군이 작년 12월에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 있는 세력이 하나씩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이스라엘은 이란을 폭격하면서 방공망 그리고 미사일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핵시설은 폭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번에 결정적이라고 보이는 한 방을, 두 방을, 세 방을 막 먹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전극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서 휴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뒤부터는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아주 호언장담,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완벽하게 작살냈다 하는 것은 과장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